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15회 시험에 사회복지 실천론 문제 하나 풀어봐요. 자, 사회복지 실천 4번 문제입니다. 전문직으로서의 발전 과정에서 플렉스너의 비판에 관한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랬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인 과정, 이 얘기는 사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자, 190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 이때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나름대로 좀 전문화돼 보려고 발버둥을 치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서 이제 50년대 시작하기 전까지, 50년대까지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분화기, 그 다음에 어떻게 통합의 시도기라고 얘기를 하죠. 분화가 됩니다. 더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 분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1929년 밀포드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 자꾸 분화만 시키면 안 되겠다. 좀 통합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1950년대 들어서 어떻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기가 이루어지죠. 뭐 대표적인 것이 개별사회사업 분야에서 펄만이라고 하는 진단주의자가 기능주의와 진단주의를 합해서 1957년에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상,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업적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기본 이론, 통합이론 강의 시간에 다 들어봤던 얘기고, 자, 한번 문제를 보면 플렉스너의 비판이 등장해요. 그것이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이 전문화기인 1915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플렉스너의 비판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19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플렉스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전미국, 즉 전체 미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야, 니넨 전문가가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아름다운 말을 던져줍니다. 사람들이 기절을 했어요. 사회복지사들 모여 있는 데서 니넨 전문가가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다 깜짝 놀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더욱더 전문화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때예요. 1920년대. 자, 우리는 이제까지 전문가인 줄 알았었어요. 복지사들이. 그런데 플렉스너가 니네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유를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니네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죠? 그 이후로 전문적 분화가 진행되어졌다라는 거 하나 또 기억해 두시고, 자, 문제 하나 보면 리치몬드가 사회진단 출간했다. 이게 언제죠? 1917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1917년에. 메리 리치몬드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심리사회 모델을 공부하잖아요.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공부하는 심리사회 모델의 창시자라고도 보고, 이분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미국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자선조직협회 회원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정확히 하면 총무직을 갖고서 근무를 했던 분인데, 현장에서, 즉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정말 환경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죠. 그 상황 속의 인간, 그 개념이 박혀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사회진단이라는 책이에요. 소셜 디아고노시스. 이 소셜 디아고노시스 책을 딱 보면은 환경이 필요하다.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 책 안에 있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이 얘기가. 우린 지금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때 환경 속의 인간 관점으로 보는데, 이 메리 리치몬드가 이제 상황 속의 인간관에 근거해서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을 때 당시에 그의 생각은 정말 파격적인 얘기였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다 정도 보시고, 밀포드 회의에서는 개별사회사업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요소가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이게 1929년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죠? 이 1920에서 50년대를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분화기 플러스 뭐라 그랬나요? 통합의 시도기라 그랬죠. 자꾸 분화만 하면 안 되고 이걸 통합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는 뭐였다? 사회복지 실천에 공통 요소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됐었고 그것을 시도했던 게 바로 29년에 있었던 밀포드 회의예요. 자,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설립된 건 1921년이죠. 그렇죠? 1921년에 전미 사회복지사협회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4번 카보트 얘기가 시험에 지금까지 2번 등장을 합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자, 보면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했던 사건이 이게 190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05년에. 그러니까 바로 뭐죠? 이 전문화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때 의사인 카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캐봇이 병원에다가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회복지사. 그걸 넘어서서 뭐 하는 거죠? 어떤 전문적 분야, 의료라고 하는 그 전문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사회복지사들이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자, 치료자. 진단하고 치료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1920년대 등장한 진단주의에 관한 설명이죠. 진단주의자들은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의료 모델에 근거한 뭐라고 해요? 치료 행위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치료 행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치료를 했었고 우선 진단을 하고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했었죠. 이 진단과 치료라는 건 누가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게 등장했던 해가 언제다? 1920년대였었다. 하나 더 참고로 보면 자, 20년대 이후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뻥 터져요. 이 진단주의자들 관점에서 현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를 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전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요소, 유전적이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우리가 그걸 이제 심리결정론이라고 하죠. 그런 심리결정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이 딱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 잘 살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도 경제 공황이 터지면서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 경제적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되나요? 나도 빈곤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뭐다? 1930년대 이 진단주의에 반해서 기능주의가 등장했더라까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뭐죠? 1915년 이후에 등장한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등장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카보트 얘기 시험에 2번 나왔다. 꼭 좀 정리해 두십시오.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은요, 연도는 기본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